자,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생 판사 임용 제한 사건. 자, 여기도 이제 뭐가 문제가 된 거냐면 이제 사법시험 제도가 이제 폐지되고, 그리고 로스쿨 제도가 이제 도입이 돼서 지금은 사법시험 제도가 완전 폐지됐어요. 예전에 이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사법시험하고 이제 약 7년 정도 이렇게 병행해서 선발을 했어요. 병행해서. 그래서 이제 법조인 이제 선발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사법시험 출신자하고 로스쿨 출신자하고 이제 여러 가지 실력 차이도 이제 평균적으로는 좀 나고, 그리고 이제 전국의 로스쿨의 어떤 교육 실태라든가 퀄리티라든가 커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제 알다시피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을 나온 사람들만 시험을 볼 수 있고, 전국에 이제 로스쿨 한 학년 정원이 2,000명이에요. 25개 로스쿨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여러분 의대 나오고 한의대 나오면 대부분 의사 되죠. 한의사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법조인 어떤 이제 선발이라든가 시험 제도도 운영하려고 로스쿨 나오면 웬만하면 이제 변호사 되고, 왜냐면 이제 사법시험 방식은 누구든지 기회는 주어지는데, 이제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고시낭인, 인생을 그냥 이제 고시촌에서 망치는 이제 인재들도 많고, 뭔가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시험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제도죠.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도 있곤 한데, 그래서 이제 로스쿨 나와서 실제로 1회, 2회 변호사 시험은 굉장히 합격률이 높았어요. 처음에 1회는 뭐 거의 뭐 80% 이상 합격률이. 그러니까 시험 보면 웬만하면 이제 합격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불합격자 수도 지금 이제 누적이 되면서 지금 50%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 합격률하고 비교해봐요. 공무원 시험은 진짜 뭐 100대 1이 기본이고, 몇백 대 1 그런 이제 경쟁률을 보이는 직렬도 허다한데, 뭐야 이거 2대 1? 운전면허 시험도 그보다 더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막상 시험 보는 사람들은 그것도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어찌됐건. 그래서 쉬워 보이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로스쿨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로스쿨 3년 다녀야 되고, 로스쿨 준비해야 되고, 또 변호사 시험 봐야 되고,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빨리 9급이건 7급이건 돼가지고 승진하는 게 빨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실 올해 변호사 시험 봤던 친구 2명이 제 알바를 도와줬는데요. 로스쿨. 한 명은 이제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한 명은 안 됐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여기 와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 거 봤잖아요. 7급 얘기도 듣고, 여기서 이제 뭐 9급 막 7급 이제 많이 보면서 뭐 1년 만에 이제 여긴 뭐 합격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뭐 이제 오래 걸려도 이제 뭐 2, 3년 안에 이제 합격하는 사람들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근데 그 본인들이 이제 투자하고 날렸던 기회비용 이런 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 시험에 이제 경쟁률이 요즘 치열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업계에 이제 그 초봉 대우, 처음에 이제 연수 받을 때는 거의 뭐 이제 급여도 이제 받지 않고, 그리고 자기 이제 선배들 이렇게 개업하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야, 진짜 예전에는 이제 변호사 라이센스만 있으면 그냥 뭐 여기저기 모셔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친구들 이제 알바하게 된 것도 사실은 제가 변호사를 뽑겠다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문서 작업하고 책 교정하는 거 이렇게 그냥 공고를 냈는데 그분들이 지원을 한 거야. 그래서 그냥 시급도 일반 시급인데, 그게 이제 달라진 현실을 그게 이제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공무원 괜찮고, 그래서 한편으로 또 경쟁해야 되고, 나왔다고 해서 그냥 바로 막 빠바바바 이렇게 연봉 막 억대 받고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또 경쟁해야 되고, 또 경력 쌓아야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원했던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자리 잡기까지는 변호사가 돼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꿈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자, 이게 지금 서설이 길었는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여러분 사법연수원은
사법연수원은 이제 사법시험 이전에 합격한 사람이 2년 동안 검증된 체계적인 그런 이제 실무 프로그램을 통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이제 실무 수습을 합니다. 그리고 사법시험을 통과한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기본적인 어떤 법률 지식에 대한 실력은 객관적으로 이제 검증된 거예요. 1차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을 통과하고 그 자체가 이제 굉장히 경쟁도 치열하고 이제 까다롭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바로 판사로 임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적에 따라서 이제 좀 당연히 이제 또 성적이 또 좋은 성적을 받아야 이제 판사는 될 수 있고 연수원 나온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곧바로 판사 임용 그리고 곧바로 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요 2년 체계적인 이제 실무 수술을 받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로스쿨. 자, 로스쿨을 나오죠. 그리고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보고, 자, 변호사 이제 자격을 취득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로스쿨의 이제 이 3년 과정인데, 여기 이제 비전공자들도 이제 쿼터 제로 의무적으로 반드시 뽑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 시험은 이제 종전 사법 시험처럼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과거의 사법시험 출신처럼 검증된 좀 탄탄한 어떤 실력을 갖췄느냐 이 안에서 이제 편차가 있는 거죠. 합격률이 이제 막 7, 80% 높고 이제 이런 초창기 이제 출신들은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변호사 자격은 나오고 바로 이제 판사 뭐 검사 이렇게 이제 임용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없잖아요. 연수원에 체계적인 어떤 과정이. 로스쿨 나왔죠. 로스쿨 이전에는 이제 대부분 법대 나온다든가 아니면 학원 다닌다든가 체계적인 이제 법률 교육을 받고 통과해야지만 사법시험을 합격하니까 요 과정 나온 것보다도 공부를 더 많이 해요. 사법시험 합격하려면.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여기는 3년 시간만 지나면 학점 따면 이제 변호사 시험 볼 수 있는 거고 이쪽은 10년을 해도 실력이 안 되면 합격을 못 하는 거고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연수원에 간다 이거예요. 체계적인 그리고 교육을 받고. 여기는 이제 연수 과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이렇게 변호사 자격만 있다고 해가지고 판사로 이제 임용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러분 이제 곧바로 판사가 될 수 없어요. 실무 이제 경력을, 법적 경력을 가져야 지금 판사가 될 수 있어. 근데 이제 과도기적으로, 이걸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로스쿨 출신자들하고 이제 눈높이를 맞추려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된 거야. 이쪽은 사법시험 출신이고 이미 연수원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제도가 바뀌면서 이쪽 출신들 때문에 이쪽에 이제 불똥이 튄 거야. 그러니까 곧바로 판사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전에는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이쪽 애들과 같이 경력을 필요로 하는 형태로 이제 불리하게 바뀐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연수원의 과정을 이제 마치면 판사 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종전에는.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된 거예요. 법원조직법에. 그래서 2013년부터는 연수원 소정관을 마치더라도 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이게 왜 바뀌었느냐? 이 로스쿨의 이제 그 영향인 거예요. 로스쿨 출신자들 바로 판사가 이제 되게 하는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몇십 년 이렇게 유지되어 제도를 갑자기 또 이미 기존 제도를 신뢰하고 합격한 연수생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 거 문제가 있다고 본 거지. 그래서 일정 기간 법적 경력을 갖추어야 판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이쪽 로스쿨 출신들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이걸 바꾼 거예요, 사실. 이쪽에 좀 실무 과정이 좀 없기 때문에 좀 경험을 쌓아야 판사가 이제 되게 하는 게 좀 합리적이겠다. 근데 이쪽만 이제 그러면 또 이쪽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를 같이 바꿔버린 거예요. 사법연수원 출신자들도 바로 이제 임용하지 않고 경력을 요구하도록. 그러니까 이쪽 출신들이 이제 이건 불합리하다 다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배경에서. 근데 받아들인 거죠, 이게. 개정 규정이 기존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해 있는 연수생들에게도 적용되는 건 신뢰 원칙이 위배된다. 자, 사법연수원에 이미 입소했어. 제도가 바뀌기 전에. 사법연수생의 지위까지 획득한 청구인들의 경우 연수원 수료로서 판사 임용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라는 신뢰이익은 보호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시겠죠? 또 이 사건 심판당 조항이 개정법 40조 제2항을 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도록 한 것은 신뢰 원칙이 위배된다. 그러니까 이미 입소해 있는 그런 연수생들은 그래서 종전처럼
판사 임용을 하도록 그래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아시겠죠? 이게 과도기적인 그런 이제 판례로서 이제 문제가 된 거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 이제 사법시험이 폐지돼 가지고 사법시험 출신자가 이제 지금 신규 임용받는 건 없고 다 이쪽으로 이론화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법조인이 되려면 지금은 로스쿨을 통한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언론에 보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게 있긴 있더라고. 그 모임이 근데 왜 있냐?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선거 때 사법시험 부활시켜달라. 아니면 이제 일본처럼 예비시험이라든가. 그러니까 꼭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도 뭐 예비시험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가난하고 또 이제 로스쿨 다니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좀 대안을 마련해 달라. 이런 이제 차원이겠죠? 근데 어찌됐건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제 로스쿨을 통해서만 변호사 시험을 통해서만 지금은 판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구조로 이론화돼 있어요, 지금. 자, 이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